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다른 주머니를 찰 경우에 금융시장의 착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가 미국의 물가가 급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2022년 3월에 와서야 기준금리를 0.5%로 소폭 올리면서 물가 급등 현상을 통화정책적으로 제어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줬고, 그 뒤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2022년 5월에 와갖고선 기준금리를 1.0%로 다시 올리고 시중 미달러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이 아닌 6월 1일부터 진행한다. 즉 본격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한 시기는 2022년 5월과 6월이 되어야지 미국의 중앙은행이 드디어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정책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혼돈을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썰과 많은 사람들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 근원은 바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에요. 미국의 물가가 2021년 3월에 2%를 넘어서게 됐고 2021년 7월에는 5%에 육박하게 됐고 2021년 10월에는 6%를 넘어서게 되면서 2022년 3월과 4월에는 8%가 넘어서는 매우 단기간에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2022년 3월서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미연준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0.5%나 그 이상으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시중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감소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악화되게 되면서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게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면 물가는 높아지게 되는데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도달하게 된다. 즉 물가를 적극적으로 제어를 해도 문제요.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아도 둘 다 모든 경우의 수는 다 글로벌 경제 폭망한다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미국의 물가와 미국의 미달러 가치를 나타낸 거예요.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물가가 되게 되고 빨간 선이 미달러 가치가 되게 돼요.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말해요.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게 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물가와 미국의 미달러 가치의 관계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쉽게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돈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반대로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물건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달러라는 돈으로 돈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는 쪼꼬바를 하나를 사 먹었어요. 근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1달러를 내밀었더니 쪼꼬바를 2개를 주게 되더라. 따라서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물건의 가치가 교환해지는 물건의 개수가 증가되게 되니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매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을 눈으로 직접 구태여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부분을 보게 되면 파란 선으로 나타낸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죠. 2021년 3월에 2%대의 미국의 물가였는데 2022년 3월과 4월에는 8%로 급등됐어요. 물가가 급등되게 돼요. 물가가 급등되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근원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2020년도서부터 2021년 5월까지는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전과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 2021년 5월서부터는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더욱더 격화되는데 미달러가 같이 상승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미달러 가치가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물가의 급등세와 같이 상승하는 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미달러 가치에 뭔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시중 유동성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시장에 미달러가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나타내게 되고, 파란 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달러 가치예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 사례까지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왜?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2020년도서부터 2021년 5월까지는 시중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졌지. 2021년 5월 이후에 현재까지는 파란 선이 상승하네. 유동성 증가세가 이전보다는 둔화됐지만 상승 중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 빨간 선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왜 자꾸 상승하니? 이것은 어떠한 경제지표와 인과성이 결여되는 인위적인 조작의 근거라는 것을 이 경제지표가, 여러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현재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조건과 하나도 인과성이 맞지 않는 기이한 현상,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 변동성이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들이 말해주는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것은 미달러 가치의 변동, 초강세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달러 가치 강세가 고, 중, 저 이렇게 선풍기에 강약, 중약, 미약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3단계로 나눠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달러 강세 현상이 진행되는 것일까? 이 지표를 보면 돼요. 이 지표가 위로 가게 되면 물가 상승세 강세, 이 지표가 밑으로 가게 되면 미달러 상승세가 더 강세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 자료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뭐 경제가 폭망하냐 안 폭망하느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아니니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보다 지금 2021년 5월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달러의 인위적인 강세 현상이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상한 임계치까지 미달러의 강세 현상, 인위적인 강세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결과 이 그림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미국의 물가의 급등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데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물가 급등 현상과 연동되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는 미달러 가치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달러 가치의 강세 현상이라는 변동성은 물가의 급등 속도를 넘어서는 매우 과도한 상한 임계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한 임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만드는 착시 현상이에요. 첫 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2021년 3월에 2%를 넘었다가 단박에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2022년 3월과 4월에 8%를 넘어서게 됐어. 이와 같이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시절에는 현금을 갖고 있게 되면 현금의 값어치가 매우 빠르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들고 있지 말고 금과 같은 물건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바보는 현금을 보유하는 놈이 바보다 라는 말은 매우 상식적인 말이죠.
근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2021년 언제부터 5월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급등하는데 미달러 가치도 더 빠르게 물가의 급등 속도보다 더 앞서서 지금 상한 임계 수준까지 있는 대로 미달러 강세가 지금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되는 시절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바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나타낸 게 금이에요. 이 금을 여기다가 나타내게 됐는데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금 가격이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 인플레이션 현상과 더불어서 상승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여기에 빨간 화살표로 나타낸 미달러 가치가 2021년 들어와서 이전의 상승세를 넘어서는 매우 격하게 상승하는 조건으로 변화되게 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의 가치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 가격이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금뿐만이 아니라 금이 포함되게 되는 금속 중에 대부분의 금속들, 구리도 이와 같이 상승세가 진행되게 되다가 미달러의 강세 현상이 2022년에 들어와서 더 격화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인플레이션 조건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첫 번째 사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2월 24일부터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급등한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면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제빵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뉴스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빨간 화살표로 나타나는 게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에요. 2022년 들어왔고 미달러의 강세 현상이 더욱더 격화되었어요. 그렇게 되게 되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다가 빨간 선이 대가리를 든 그 순간서부터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원유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가 미달러 강세 현상이 대가리를 빳빳이 치켜 올리게 되게 되니까 천연가스도 상승세가 꼬꾸라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러시아가 쳐들어와갖고 고가의 장비 트랙터마저 뿌리감으로써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와 같은 뉴스를 매일마다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급등세를 나타내던 콩의 가격이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된 2022년 기간에 상승세가 꼬꾸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가격이 급등하던 옥수수마저도 가격이 꼬꾸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즉, 우리가 살펴본 미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이 만드는 착시 현상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전쟁이 발생돼서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미달러 가치가 상한 임계 수준까지 초강세를 나타남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도 꼬꾸라지는 현상을, 두 번째 착시 현상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만드는 착시 현상. 인위적 미달러 초강세 현상이 만든 다른 사례들도 이제 찾아보게 되면 2025년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펼쳐지게 되게 돼요. 또 2030년이 되게 되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게 되면서 인간이 담당하던 많은 영역들을 센서와 많은 전자제품들, 반도체들이 수요가 더 증가되는 그러한 조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봤죠? 미달러의 선물의 상승세가 더 격하게 2022년 들어와서 증가됨에 따라서 앞서서 봤었던 금 가격도 꼬꾸라져요, 원유 가격도 꼬꾸라져요, 밀가루 가격도 꼬꾸라져요. 다 꼬꾸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특이하게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거래되는 상품 중에 하나인 반도체에 관련된 반도체 업황을 대변하는 반도체 지수도 미달러가 초강세 현상을 나타남에 따라서 꼬꾸라지는, 같은 기간에
반도체가 됐던, 금이 됐던, 원유가 됐던, 코코아가 되게 됐던, 면이 됐던, 이와 같이 다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은 모두 다 꼬꾸라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즉, 이와 같이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상한치, 맥시마이즈 되는 그 수준까지, 상한 임계 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대부분의 모든 상품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던 말던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 다 가격이 지금 꼬꾸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말을 바꾸게 되게 돼요. 야, 지금 너 이런 거 찾느냐고 시간 낭비야. 지금 미달러 강세에 지금 주목할 게가 아니라 네가 말한 모든 것들 자산이야. 에셋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왜 에셋의 가치가 떨어지겠니? 바로 자산 가치 버블 현상이야.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도 세계 부동산 버블이 빵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죽쓰는 것을 보게 되게 됐고,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너무 증가가 되게 되면 자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돼. 예를 들면 2020년 상반기보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봐라. 얼마나 많이 올라왔니? 2020년 상반기보다 애플의 현재 주식 가격을 봐. 얼마나 많이 올라왔니? 또 너가 아무거나 말해봐. 2020년 상반기보다 지금 가격이 안 오른 게 있으면 말해봐. 다 가격이 올라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지금 굳이 미달러 강세 현상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지표,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에 악화되고 GDP 실적 증가세도 둔화된다는 이런 내용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 자산 가치가 지금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자산 가치가 꺼지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 예로 최근에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의 대형주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지. 이와 같이 이 자산 가치가 2020년도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버블이 가득 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자산 가치가 버블이 지금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향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폭망하게 되게 되면서 자산 가치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이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전쟁을 빼고는 국가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미국의 국가 채권을 사들여야지 되겠죠. 근데 국가 채권을 미국의 장기물 채권 가격을 보게 되면 금의 가격이 꼬꾸라져요. 구리의 가격이 꼬꾸라져요. 옥수수의 가격이 꼬꾸라져요. 콩의 가격이 꼬꾸라져요. 반도체 지수가 꼬꾸라져요. 미국의 대형주가 꼬꾸라져요. 그 꼬꾸라지는 시절 동일하게 주식시장이 폭망하고 자산버블 때문에 폭망하고 안전자산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거짓말이죠. 이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투자자금이 뭐가 유입되는 겁니까? 같은 기간에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 때문에 가격이 꼬꾸라질 때 미국 장기물 채권 가격마저도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기 때문에 꼬꾸라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내무인으로 여하튼 간에 너가 뭐라고 말하건 간에 지금은 자산가치 버블이 본격적으로 폭파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주장합니다. 자산가치 버블 붕괴가 시작된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지금 저거 미달러 가치 강세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느니 마느니 그런 거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올랐던 곳에 버블이 꺼지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애플의 주식 가격을 봐. 2020년보다 지금 얼마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니? 다른 주식 가격들도 보게 되면 2020년 상반기보다 적어도 4-5배 정도는 완전히 올라와 있어. 이렇게 되게 되면 자산 버블이 꺼지게 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다각도로 검증을 한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굳이 만들어 왔어요. 복잡한 식을 표기를 안 하고 시각자료를 맞는 것을 찾아왔어요. 자, 이 지표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다. 버블이 가득 껴 있다. 이 지표가 밑으로 가게 되면 자산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2008년, 7년부터 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죠.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는 이 지표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는 수명 주기를 상방으로 뚫을 정도로 과도한 유동성에 의한 버블이 형성된 게 맞았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에 와 있어요. 2020년 상반기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가치 버블이 가득 찬 거라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실물 경제가 멈춰섬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를 못하게 되게 됐고, 그래서 이 자산가치 버블 판단 지표가 수명 주기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서 자산가치가 2020년 상반기에 심각하게 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역사치보다 더 저평가됐던 그 시기를 기점으로 지금 가격이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자산가치 버블이다. 이게 붕괴될 것이다. 이 지표가 누구나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말하는 것은 이 수명주기 가운데 붉은 선이 역사적 평균 속도예요. 2020년 상반기 때 자산가치는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제서야 역사적인 평균 정도 속도까지 자산가치가 올라와 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게 되죠. 2020년 상반기보다 애플의 주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대부분의 주식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버블이 낀 거다. 폭락할 거다. 제가 약관의 나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분명히 용돈을 모아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단돈 1,500원에 신미장이라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난 신미장에 찾아가서 1,500원을 테이블에 얹어놓고 맛있는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지금 짜장면을 사 먹으려면 4,000원에서 5,000원, 호텔에 가면은 2만원, 3만원을 받죠? 아니, 원가로 따지면 1,500원도 지금 더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1,500원에 사 먹었던 것을 지금 4,000원, 5,000원? 이거 지금 짜장면 가격에 버블 현상이 가득 찬 거다. 이거 짜장면집 이제 버블 폭파되면서 다 망할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지금 애플의 주식 가격이 자산 가치가 극저로 저평가되어 있던 2020년 상반기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 자산 가치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붕괴될 거다.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를 아니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자동 플레이되는 영상이 2020년 03월 13일 날 외부에 있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폭망하는 게 아니라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부터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의 검색어에다가 사계절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2020년 7월에 공유를 했었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경제대공황이 발생된다고 말하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게 되면 명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2020년 당시에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겨울의 장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의 장세에 와 있다. 따라서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인버스 이베스를 살 때가 아니라 기회의 시기가 된다는 것을 수년간 계속해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의 사례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 자산가치 버블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제 생각하지 못한 점은 2020년 상반기 자산가치를 자꾸 기준으로 잡는데, 그때 2020년 상반기 때 자산가치라는 것은 자산가치 버블 판단 지표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자산가치가 극저로 저평가, 언더슈팅 되어 있던 시점이다. 수명주기를 하향 이탈할 정도까지 언더슈팅 됐던 그 지점을 갖다가 지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건 기저효과에 해당하게 된다.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1달러를 벌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원을 벌었어. 그러면 야, 작년 대비 지금 몇 %야? 엄청나게 경영 실적이 좋아진 거야. 이 기저 효과죠. 사실이 아닌데 비교되는 시점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것도 아닌 실적인데도 대단한 뭔가를 만든 것인 듯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 평균 속도에 와 있을 뿐 과대한 이러한 2008년도와 같은 위치에 지금 가지를 않았다는 것은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으로 좀 더 진입하게 되면 금융시장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 상한 임계 수준까지 뻗치고 있는 미달러의 초강세 현상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물가예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진행되게 되는데 기괴하게 2021년 5월에서부터 미달러 가치는 현재 더욱더 물가 급등 속도보다 더욱더 격하게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같이 앞에서 봤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2021년 5월서부터 격화되어 왔어요. 이거를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달러가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거에 베팅하는 투자 조직들이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달러 가격이 향후에 상승할 거야.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다가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다른 금융상품들은 가격이 하락할 거에 베팅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췄어요. 미달러의 지금 초강세 현상이 경제의 방향성과 인가성이 결여된 변동성이라는 것을 앞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여기서는 그와 같은 변동성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2021년 5월서부터 지금 2022년 5월까지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미달러 가격이 상승한다에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가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100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조야. 내가 날리게 되더라도 파생시장에서 좀 날리게 되더라도 내가 몰빵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다시 재기할 정도로 돈이 많아. 자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평생 벌을 돈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벌게 된단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지 되겠죠. 2021년 5월서부터 2022년 5월까지 미달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초강세로 나타나게 된다에 누적해서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베팅해온 사람들이 자, 돈이 많으니까 말로써 판단하고 가격 차트로 판단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표를 활용할 수뿐이 없게 돼요. 근데 지표를 보게 되면 물가가 지금 급등하잖아. 물가가 급등하면 미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2020년 기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달러 공급을 계속해왔어. 그 과정 속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이와 같이 증가되게 되고 유동성이 증가되면 미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지. 이걸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누가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한 주 단위로 스캘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에 나는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에 미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에 베팅할 거야. 그것도 막판에는 격렬하게 상한 임계 수준까지 미달러 가치가 상승한다에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에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거대 자금을 집어넣을 거야. 어느 누가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죠. 어떤 미친놈이 거대 자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지 컨센서스가 될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2021년 5월 이후에 미달러 가치가 급등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 잡고 다른 금융상품 인플레가 왔다 금을 사는데 금도 다 꼬꾸라지고 원유도 전쟁이 났다고 원유도 꼬꾸라질 거야. 그걸 베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까지 또 하나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2021년 7월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페드가 미국의 물가 상승 현상은 일시적이다. 2022년에 들어와서는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판단이 잘못됐다. 후회된다. 지금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물가를 조절했을 것이다.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2022년에 들어오자마자. 근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야, 후회를 하면 say something, doing something, 뭔가를 해야 될 거잖냐. 미달러 유동성에 연동돼 갖고 물가가 급등되는데 후회한다고 뻐꾸기만 날리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22년 3월에 와갖고서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기준금리를 통해서 너무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나 이렇게 적극적인 통화정책, 가능한 모든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물가 급등세를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3월에 0.5%로 기준금리를 쬐깐이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5월에 와갖고서야 기준금리를 1.0%로 올리고요. 요거 갖고서는 유동성 흡수가 충분히 안 될 것이니, 우리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채권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흡수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5월에는 안 하고요. 왜 안 하는지 말할 거 없죠. 6월 1일 날부터 할래요. 우리는 2021년 5월에서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되지 아니하는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베팅으로 누가 베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고물가 현상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뻐꾸기만 날리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했죠. 왜? 물가라는 것은 앞에서 봤죠? 물가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면 물가는 더욱더 격렬하게 상승하게 돼요. 근데 물가가 급등하는데 돈의 가치를 올려버리게 되면 물가의 급등 실적이 8% 수준에 멈춘 거죠. 인위적인 미달러 가치 조작 현상이 없었다면 물가는 지금 1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고도 남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용가리 통뼈가 미친놈이 1년여가 넘는 동안 물가가 급등하는 조건 속에서 미달러 가치 강세가 매우 극한치까지 상승하는데 계속해서 베팅하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 금을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상품마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마저도 다 꼬꾸라지는데 베팅을 할 수가 있었겠냔 말이죠. 어떠한 누구도 그와 같은 베팅을 하지를 못하죠. 단 누군가가 든든하게 종이에 또는 구두로라도 뒷배를 봐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이 미친 베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미친 베팅은 다행히도 2022년 6월 1일서부터 미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채권 매도량이 증가되게 되고,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하고 미달러에 들어가 있었던 투자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이 조건이 이때서부터 갖춰지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미친 베팅을 해온 2021년 5월에서부터 지금까지 미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을 극대화하고 미달러의 단위로 측정하는 상품들에 대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극대화해왔던 놈들이 5월 기간에 뭐를 해야 돼요? 수익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미달러는 더욱더 강세 현상을 만들고,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것들은 더욱더 밑으로 꼬라박게 만들어야지 수익이 최대화가 되게 되죠. 자, 어저께 미국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 전날은 급등했어요. 5월 4일날 급등했어요. 5월 5일날 폭락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급등했다가 더 폭락하니까 나의 힘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자괴감, 무능력함, 우울감, 뉴스만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 다 나와서 폭망한다. 자산가치 버블 붕괴가 나왔다.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늦을까 났다. 탈출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 말도 안 되는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에 베팅해온 이
조건이 6월에 들어가면서 반대 조건으로 전환되게 되고 지금은 5월 기간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미달러 선물은 있는 대로 위에다가 고공권에다가 매달아놔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를 잘 봐요. 5월 4일날 미 달러 선물이 고공권에서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마이너스 0.87% 빠지고 5월 4일날 나스닥은 3.19% 급등, 미국의 대형주 S&P 500은 2.99% 급등되게 되면서 미 달러 선물이 고공권에 머물러야지 되는데 이 빨간선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아직 수익을 다 뽑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미 달러 선물이 1.18% 상승하고 이에 반대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4.99% 폭락, 미국의 S&P 500은 마이너스 3.56%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5월 17일 날 미국의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되게 되면서 미 달러 선물 다시 고공권에 머물고 있던 미 달러 선물이 빨간 선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뭐 수익을 5월에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다시 미 달러 선물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미 달러 선물을 그 뒤에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5월 18일 날 미국의 대형주는 마이너스 4.04% 폭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4.73% 폭락하는 동일한 패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5월에는 뭐가 되건 간에 미달러 선물을 계속해서 고공권에다가 머물게 만들어야지 2021년 5월에서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의 뒷배를 얻고 착시 현상을 만들어 온 놈들이 돈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시장이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그 동안에 계속된 하방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서 상방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강화되게 되면 미 달러 선물의 수익 분기점을 건드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어떠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밑으로 다 찍어 누르는, 그리고 미 달러 선물을 위로 다시 고공권으로 부양시키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봤었던 주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머니를 찰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착시 현상이 진행되게 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직접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의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늘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주관에 의해서 조작된 사이버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코로, 감각기관으로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망해보게 되면 공포 속에 너무나 큰 기회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2020년 공개방송을 통해서, 그 당시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그러한 경험을 한 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